규율을 간 뒤 잠적한 40대 무기수의 행방이 사흘째 오리무중입니다. 전주교도소가 도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지역 농협마다 조합원을 위한다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지으면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멀쩡한 시설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빛원전과 호남권 광역자치단체가 원전협의회를 출범시켰지만 말뿐에 그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로 인구가 크게 늘어난 익산 서부 지역 주민들이 공립유치원 설립을 놓고 사립유치원과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고향으로 규율을 간 뒤 잠적한 40대 무기수의 행방이 사흘째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주 가능성이 높아 전주교도소가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무기수 47살 홍승만 씨는 지난 17일 고향인 경기도 하남으로 4박 5일간 규율을 나갔다가 잠적했습니다. 복귀 예정일인 지난 21일 오전 7시쯤 서울 송파역에서 홍 씨로 보이는 남성이 CCTV에 잡힌 게 마지막입니다. 홍 씨는 잠적 당시 영치금 등으로 수백만 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교도소는 홍 씨가 도주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홍 씨는 키 170cm에 70kg으로 양쪽 눈에 쌍꺼풀이 있고 잠적 당시 노란색 점퍼와 검은 바지, 검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피치 못하면 사정은 또 못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근데 가능성을 가지고 계획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교도소는 홍 씨의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교도관들을 보내 홍 씨와의 접촉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 전단팀을 꾸리고 연애 기록과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평소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홍 씨와 관련된 지인과 연고지를 중심으로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가족 하여튼 환기활동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저희들이 우리가 쫙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규유는 형이 얼마 남지 않은 모범수가 상을 당하거나 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할 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홍 씨는 교도관 동행 없이 가족이 보증하는 조건으로 교도소를 나갔습니다. 강도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홍 씨가 자취를 감추면서 연고지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중복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유통센터를 건립해 가동률은 떨어지고 일부 시설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의 단풍미인조합 공동법인이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입니다. 3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2013년 7월에는 농식품부로부터 APC 건립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고 이 유통센터 때문에 정읍농협이 운영하는 인근의 산지 유통센터는 이용하는 농민이 없어 지난달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10년밖에 되지 않은 저온 저장고도 폐쇄됐습니다. 농협에서는 활용 방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활용 문제가 남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제 단감하고 고추하고 지금 제가 정업반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완주군의 경우 고산농협이 산지 유통시설과 감식초 공장을, 화산농협, 운주농협도 각각 산지 유통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주농협 유통시설의 가동일은 180일, 화산농협은 210일, 고산농협 감식초 공장은 80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근 농협들이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제 다른 곳에서 요청하시면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요청이 없으세요. 지역 농협마다 조합원들을 위한다며 산지 유통시설을 짓고 있지만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멀쩡한 시설을 놀리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롯데쇼핑이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에 다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롯데쇼핑이 참여하되 전주시가 반대하는 쇼핑몰을 짓지 않는 방식으로 종합경기장의 재개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롯데쇼핑 측이 종합경기장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와 쇼핑몰을 짓지 않은 조건으로 다시 사업 제안서를 내라는 주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빛원전과 호남권 광역자치단체가 원전협의회를 출범시켰지만 말뿐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 3호기 재가동이 멋대로 이뤄졌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와 원전세 배분 문제는 제대로 협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전남 영광군의 한빛원전이 전라북도를 비롯한 호남권 광역단체와 원전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협의회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대책에 나서자는 겁니다. 그러나 원전협의회가 말뿐에 그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협의회가 출범하던 날 사전 협의 없이 지난해 10월에 중단된 한빛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환경단체가 원전 3호기 증기 발생기 안에 쇠조각이 남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어 재가동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빛원전 3호기는 재가동 나흘 만에 원자로 냉각 재펌프 한 대가 갑자기 정지돼 다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3호기의 재가동과 가동 중단을 거치는 동안 호남권 원전협의회는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한빛원전 측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30km로 늘려달라는 전라북도의 요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 원전세로 불리는 지역자원 시설세의 지역차별도 여전합니다. 원전 소재지에만 원전세를 주도록 규정돼 매년 244억 원을 지원받는 전남과 달리 전북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원전협의회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온배수 피해는 더 큰 상황인데요. 이런 주민 지원 시설세에 관한 이런 재원들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서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방제 예산도 확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호남권 광역단체와 한빛원전의 협조가 지금처럼 겉돌면 원전협의회가 말뿐에 그치고 안전을 둘러싼 우려만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호남과 충청 7개 시도가 오는 26일 대전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두 지역의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들 시도는 이번 회의에서 서대전역 경유 호남선 KTX의 연장과 증편, 서대전역 익산역 구간 직선화, 시도 간 공동발전을 위한 협조 등 6개 항으로 된 합의문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전주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응해 지역균형 발전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오는 6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각 동의 주민센터 민원실은 물론 전주역과 객사 등 주요 거리에서도 서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택지 개발로 인구가 크게 늘어난 익산 서부 지역 주민들이 공립유치원 설립을 놓고 사립유치원과 1년째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미달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단위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선 익산 배산 장신지구입니다. 인구 증가에 맞춰 2년 뒤에는 초등학교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공립유치원도 필요하다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도 80억 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공립유치원 설립안을 교육위원회에 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지나도록 공립유치원 설립안은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사립유치원 등이 생존권을 내세워 반발하고 있어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보류했습니다. 유치원의 생존권에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세교를 이용해서 그 학교를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민들은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가 늘어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공립유치원도 세우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서명 운동 등을 통해 공립유치원을 반드시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80억 예산이 확보되어서 유치원이 설립될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를 보류시키는 것은 익산의 양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살시키는.
법 규정대로 공립유치원을 세워달라는 주민과 생존권을 내세운 사립유치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특별 행정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자문기구의 의견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만금 정책 포럼은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새만금에 독립적인 지위와 행정구역을 주는 새만금 특별시를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이 같은 구상은 자문기구의 의견으로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 새만금 전담팀이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새만금 전담팀이 다음 달쯤 국무조정실에 신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새만금 전담팀은 각 부처의 이견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6월로 예정된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큰 도움이 예상됩니다. 중학교 축구 동아리 학생들이 출전하는 드림필드 리그가 7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대회에서 고등학교 선수들이 큰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아마추어 중학교 축구 동아리 팀들의 대항전 전북현대모터스 드림필드 리그가 막을 올렸습니다. 드림필드 리그는 전북현대가 연고지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 청소년층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대회는 모두 19개 팀이 출전해 오는 11월까지 7개월 동안 실력을 겨룹니다. 시합이 매주 이제 거의 2주 만에 한 번씩 다른 학교와 시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속감도 있고 해서 무척 좋아합니다. 전국 대회에서 고등학교 선수들이 크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리여고 펜싱팀은 제27회 전국 중고대회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120고 육상팀은 제44회 춘계 전국대회에서 남녀 해머 던지기를 석권했습니다. 전주 제1고 문혜연은 부상을 딛고 제9회 회장배 전국 스쿼시 대회 여고부 단식과 복식 2관왕에 올랐습니다. 진통제 주사 맞고 그래도 견디고 해서 금메달을 차지했어요. 일단 대학교 가서 운동 쭉 꾸준히 해서 실업팀 가서 전국체전 나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2015 코리아 오픈 국제 롤러 대회가 이번 주말 남원에서 개막해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미국과 일본 등 지금까지 가장 많은 23개국 1,500여 명이 출전합니다. 이번 주말 순창에서는 전국 초등학교 정구대회가, 고창에서는 전국 합기도 대회가 막을 올립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KTX 익산역으로 오가는 시외버스 운행 시간이 조정됩니다. 전라북도는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한 지난 2일부터 KTX 익산역과 전북혁신도시, 김제, 부안을 각각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을 신설했지만 하루 평균 승객이 10명 미만에 그쳐 시외버스 운행 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한 뒤 익산역과 전주역 이용객은 하루 평균 각각 48%와 5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에 호남선 KTX 운행 횟수가 늘어납니다. 코레일 전북본부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에 승객이 평소보다 15%가량 늘 것으로 보고 다음 달 4일과 5일, 25일에 하루 호남선 KTX 운행 횟수를 각각 6차례씩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 오는 28일 전북대학교에서 합동 채용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에는 한국 다우코닝과 ABB 코리아 등 외국 투자 기업 6곳이 참여해 분야별 채용 기준을 설명하고 개별 상담을 합니다. 또 이들 기업과 함께 코트라, 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참여해 채용 설명회를 갖습니다. 전북외향장학재단이 대학교 신입생과 재학생 45명을 올해의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장학금을 한 명에 4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81년에 설립된 전북애향장학재단은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전북 출신 학생 2,400여 명에게 장학금 43억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검찰이 현직 시의원이 실질적 소유주로 있는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어제 익산시 낭산면의 한 폐석산을 찾아 현장 조사와 사무 관련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폐석산은 허가 범위를 초과해 채석 작업이 이루어졌고 복구 과정에 폐기물이 규정 이상 사용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석산의 실질적 소유주인 시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친손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9살 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4일 손자인 7살 김모 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벌을 세우고 빗자루로 김 군의 등과 허벅지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게 가중처벌이 가능한 아동학대 특례법을 적용했으며 전북에서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사례는 박 씨가 처음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무주 23.9도, 전주 22.6도 등 평년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내일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도 낮 최고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대는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다며 산불 등 화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